자녀 입시 비리 또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그 판결 내용이 2심에서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선고형부터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바로 직전에 항고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소심 2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혐의점 간략하게 보자면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감찰을 무마해서 어떤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 크게 두 갈래로 이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1심과 동일하게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보았고요. 네.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퉜지만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1심과 동일한 논리로 이 두 부분, 이 직권남용 부분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심에서 유죄에 나온 두 개의 혐의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심 당시에서도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 구속은 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전경심 이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9월에 이미 가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사실상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의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맞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2심에서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이후에 구속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좀 얼마나 걸릴까요?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도 2심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이번 사건은요,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이미 4년 정도가 흘렸죠. 기소부터 지금 2심 판단 받는 데까지 4년 걸렸고요. 네. 1심에서 항소심까지도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네. 사안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만큼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고, 네. 항소심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상 다른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많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빠른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올지 물론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좀 정가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전국 대담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석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판단, 2심 판단만 놓고 좀 사법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 유죄를 받았던 주요 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하나, 또 감찰 무마 혐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자, 2심 재판부 판단 어떤 배경을 한번 해석해 보시죠. 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 재판 아버지로서의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아버지로서의 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아들과 딸의 입시 비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은 인턴 확인서 같은 것들을 허위로 작성했다, 내지는 그 기하관 같은 것들을 허위로 작성을 하는데 관여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어떤 대학의 입학 사정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네. 이 아들, 딸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요, 뭐 대학교 등의 업무 방해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정수석으로서의 부분,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어떤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네.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 감찰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 점에 대해서 직권 남용, 민정수석이라는 그런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 1심 판단, 그리고 2심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 네. 사실상 이 혐의 둘 다 모두 이 사정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얼마만큼 관여했는가, 내지는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이 가족 안에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얼만큼 인지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 입시 비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확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 부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항소심을 임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적어도 관여했다거나 조국 전 장관의 PC에서 나왔다거나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 역시도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을 네. 했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을 근거로 아마 항소 의사를 밝혔거든요. 상고 의사를 밝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대법원에 간다면 아까 그 보여주신 혐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세세하게 보면 12개, 더 크게 보면 5개, 더 크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조국의 혐의,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 전 장관의 혐의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 가면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될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유죄로 나온 부분은 자녀 입시 비리 문제, 그리고 이제 직권 남용 부분, 이게 감찰을 무마했다는 이 부분 먼저 보자면요. 사실상 항소심까지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매우 많이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을 다시 다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대법원은 사실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고요. 물론 새로운 증거라던가 추가적으로 이를 뒤엎을 만한 뭔가가 등장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사실관계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단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라던가 증거인멸 혐의는 역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이 부분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지금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론 다른 재판이지만 같은 자료,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대법원 판단까지는 사실 예측이 아직은 너무 항소심 나온 지 바로 하루 오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경심 전 교수를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 말고도 이번 의혹 관련해서 같이 선고받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그렇죠.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역시나 판결이 같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요. 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4년형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 재판은 이제 아들 입시 비리에 대한 혐의였습니다. 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좀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이제 대학원직을 이제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들이 가만히 되어서 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좀 감경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감경이 되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직무 남용 위원 문제가 되었던 민정수석과 관련된 그런 감찰 무마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그 부패 비서관에 대해서는 똑같은 판단.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네. 박형전 전 부패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관련 인물 항소심 선고 결과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튼 다시 정리해보면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비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됐고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의 경우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2심도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 조국으로서의 혐의에서 입시 비리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조민 씨가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네. 지금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장학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공공하다면 장학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적을 확인해 보니 사실 성적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검찰 조사 결과 그리고 이 재판상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 장학금을 주었는가를 보았을 때 오히려 이제 부산대 의대 측 장학금을 준 측에서는 좀 성적을 좀 고취시키려고 좀 더 잘해보자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네. 사실상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는 이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결국 그렇다면은 조민 씨 때문에 이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후광 때문에 이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하면은 뇌물죄를 이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뇌물죄의 적용을 보자면은 그렇다면 어떤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실질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영향을 끼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만 무성했지만 기본적으로 부산 의료원장 자리를 놓고 거래했냐는 그런 검찰 측의 주장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입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부산 의료원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추측만 있을 뿐 확인된 바가 없어 뇌물죄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요. 네.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이 점에 착안을 해서 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었고요. 1심과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 부분을 동일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다만 청탁금지법 품목에 해당된다.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으로. 자, 그런데 이게 600만 원이거든요, 장학금이. 그렇죠. 그래서 청탁금지법 기준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뭐 분기별로 봐야 될 뭐 그런 쟁점도 있었는데 그걸 액수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조정 장관이 이걸 직접 받았느냐도 쟁점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판단에서 어떤 좀 근거로 판단한 건가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 600만 원에 대해서 최대한 쪼개기를 시도했습니다. 이 네. 재판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학금이라는 것은 결국 대학원의 등록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등록금은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니까 그럼 반으로 나눠서 그 금액을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예. 그 외에도 이게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부산 의료원장, 정 부산 의료원장에 대해서 정경심 씨는 이 사람을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이제 검찰 조사 결과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모두 조국 전 장관만을 알고 지낸 사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조민 씨가 이제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금 교수님이 뭐 이런 부분을 내용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이런 문자 메시지 등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 부분을 뭐 분기로 나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1회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거고 본인이 다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서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감찰 무마 의혹도 짧게 짚어주시죠. 2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 이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주된 형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재수 당시 이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이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 감사 결과 다량의 어떤 비위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골프장 접대를 받는다거나 고급 뭐 차량을 제공받는다거나 하는 비위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 사실은 당시 이 감찰관들을 통해서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까지 민정수석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무마를 하라는 그런 외압을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혐의를 받았고요. 네. 그렇다라면은 이제 자신의 밑에 있는 민정수석실 내의 그런 감찰팀의 감찰 행위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직권을 통해서 직권 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나는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렸다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했고 네. 이런 점들이 인정이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통보가 됐다면 이 유재수가 어느 정도 제재를 받고 형사 처벌이 일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면하고 이제 대기 발령만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제대로 이제 업무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외압을 강요했다는 증거다라고 보아서요. 동일하게 1심과 동일하는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밖에도 사모펀드 투자나 차명 주식 보유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는데 오늘 항소심 결과도 무죄로 그렇죠. 나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대법원까지 얼마나 걸릴지 좀 뭐 예상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찰 항소 여부는 지금 아직 네. 나오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좀 반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검찰에서도 아마 충분히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5년을 구형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상고가 가능할 네네. 것으로 보이고요. 상고죠. 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 상고를 이미 하겠다고 바로 밝혔잖아요. 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또 지리한 법정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총선 출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아직 지금 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항소심이 선고된 단계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 출마 자체에는 무리가 네. 없지만 만약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그게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선고까지 앞으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정가에서 여러 해석이 나올 텐데 일단은 총선에서 신당 창당 혹은 출마 가능성을 시사까지는 한 상태거든요. 오늘 2심 판단 이후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공직선거법을 한번 근거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겠죠. 예. 지금 1심도 아니고 항소심에서까지 유죄, 확정 판결,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판결을 뒤집으려면 정말 새로운 증거 내지는 정말 다른 법적인 논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리걸 리스크라고 하죠. 네. 그런 리스크가 상당한 상황은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출마 의사도 지금 곧 밝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우의 수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렇다면 만약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